One, two, three, fou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8번째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자발적 유료를 빙자한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고요. 571-91-0005-27704 후원 자동이체 신청 부탁드립니다. 액수는 월 5,000원 이상 자유입니다. 개념 있는 청취자분들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은행 가기 귀찮은 분들 전화 신청도 됩니다. 02-948-1416 귀중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소개합니다. A2 플러스급 프리미엄 김치, 영부인 김치. 내가 담근 것보다 더 청결하게, 내가 산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1박 2일에 출연한 전주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해썹 인증의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지금 주문하세요. 오늘 출연하신 분 고정일 딸 따라 딸 딸기 아빠.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번식의 상징 왜 빼요? 아니, 식상해서 이제. 아니, 오래 가야 돼 아직. 자, 고정이. 네, 모자이크 심으라. 모자이크 심으라. 장윤선 기자. 네,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예, 오늘 전국구 주제 아주 섹시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상 무상급식 영순위 후보 MB의 초질관된 삶을 모시겠습니다. 돈 버는 일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좋아요. 일관된 삶이죠. MB 짱깨집 탈취 사건. MB에게 짱깨집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한 점자는 중년의 신사를 모셨습니다. 신사동이 아니라 서초동에서 중국집을 한때 운영하셨던 이원일 사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도 잠깐 나왔는데 자신의 중국집을 억울하게 뺏겼다면서 MB를 상대로 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예, 부당이익 반환 청구.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냈는데 네네. 1심에서 다행이 아니라 1심에서 졌습니다. 다행히도. MB가 누굽니까? 돈에 대해서는 절대 지존. 한 푼도 안 뺏겨. 국가까지 수익 모델로 삼으신 분인데 그깟 짱깨집 탈취 거의 껌이죠. 자,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94년 MB가 국회의원 시절에 서초동 영포빌딩 옆에 MB 소유의 땅에 있는 가건물을 이원일 사장이 임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초동 앞에 법원 앞에 있는 요지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집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 최강욱 변호사도 자주 이용했던 예. 희대등. 고급 음식점. 예, 2년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94년서부터 시작하니까 2000년까지 6년 동안 영업을 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1층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낡고 좁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시설을 다시 하기로 하고 2000년도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공사하기 전에 MB를 만나죠. 한 10년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때 이원일 사장은 비록 구두지만 약속과 다름없는 언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벌었던 돈,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빌린 돈 해갖고 한 6, 7억 정도를 들여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1층 건물을 2층까지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졸라 엄청 투자해서 장사한 지 2년이 되는 2002년 9월 틱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나가라. 우리가 다른 거로 쓸 거야. 계약 연장 안 하겠다. 계약 연장 안 하겠다.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때부터 이원일 사장의 인생은 박살나고 가장도 박살나고 지금 한 12년 동안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변호인 상담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듣는데 저는 가슴이 짠하더라고. 근데 너 짠하다가 또 졸다가 야단 맞았어. 내가 막 취재하면서 조는데 팍 책상을 치시더라고. 사장님. 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네. 처음서부터 네. 차근차근 네. 마이크에 들이대고. 네. 솔직히 지난 20일 날 정의와 법과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선서하신 그 재판관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 드리민 그러한 그 소를 그냥 간단하게 패소를 해서 뭐 며칠간 정신이 지금 없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이제 좀 저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국민이나 또는 여러분한테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뭐 저는 지금까지 있던 얘기나 또는 할 얘기가 하나도 어떤 뭐 조금의 가감이나 있을 수 없는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 솔직히 혹시나 일국의 최고의 그 권력자였고 VIP고 이런 대통령이셨던 분을 무슨 뭐 음해한다든지 다른 어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건 뭐 명예를 걸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형사 처벌 받을 각오로 저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좀 나왔고 재판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셔서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어이가 없고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까지 허망하게 판결을 받을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서두에 이제 정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지금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94년도에 시작해서요. 네네. 2006년까지 이제 2년씩 계약이 연장해갖고 6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네, 2000년까지. 그 땅이 MB 소유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한 사람은 그 처남인 김재정. 고 김재정 씨. 고 김재정이죠. 그 옆에 영법 빌딩의 지하에 그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영개발이라고는 건설회사가 하나 있었고 그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그 또 하나 거기에 부속으로 대명기업이라고는 부동산 관리 대명기업 업체를 만들어서 그것도 관리를 대명기업의 사장이 김재정 씨죠. 태양개발의 사장도 김재정 씨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은 인원을 가지고 태양개발은 소위 그 건설 쪽 뭐 이런 걸 하는 데고 요건 관리만 개인 그 부동산 관리만 하는 그러한 회사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줬는데 그래갖고 이제 6년 동안 장사 잘하시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2000년도에 네. 보통 보면 인테리어를 개비하는 경우는 있어도 중축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나대지가 있을 때 그냥 나대지 빌려서 내가 거기다가 건설하고 집 줘서 영업하는 케이스 많죠. 저는 일종의 1층이 있었다 뿐이지 그 위에 다시 한 층 올린 거는 거의 나대지에 건축 올린 거하고 뭐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 보통 이제 문중 땅은 누구 소유가 아니니까 문중하고 계약하면서 큰 건물을 지면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 뒤에 이 건물을 다 기부 체납하고 반납을 하고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6년을 했고 근데 너무 어떤 영업 상황에 비해서 그 건물 자체가 좀 낡았고 그때 건물 낡은 게 아니고 그 안에 6년을 인테리어를 해서 6년 정도 하면은 거의 다 아내가 이제 바꿔줄 상황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좀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그때 좀 다녀봐서 아는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되게 넓어요. 거기가. 서초동에 그런 음식점이 잘 없거든요. 그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 왔어요. 주차장이 되게 넓으니까 거기가 무슨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와서 돌잔치도 하고 싶고. 그런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서 좀 주말이나 휴일에 이 공간을 빌려서 제가 거기서 동문회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 동문회 총무하면서. 근데 그게 없어갖고 못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2층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문회 예약을 해서 거기서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사장님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점심 때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바글바글했어요. 아주. 음식 맛이 굉장히 좋았나 보죠. 그렇죠. 음식 맛은 뭐 자리가 워낙 요지야. 예, 그래. 음식 진짜 자리가 맛도 뭐 좋아요. 워낙 아니 음식 맛이 좀, 예. 좋으시다는데 왜 자꾸 자리 얘기하세요? 아니 음식 맛은 당연히 좋고 전철역 가깝지, 예. 주차장 넓지, 음식 맛 좋지.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와서 예.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빠보채, 팔보채 먹고 네. 저도 중국집을 오래 했어요. 예, 예. 아버님이 거기가 또 중집 방이 있기 하셨어요? 때문에. 그럼요. 오. 예. 중국집 자식이에요 제가. 바로 처음에 절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동질감을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증축을 할 예. 때 네. 관리를 김재정 씨가 했기 때문에 김재정 씨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제 관리를 쭉 이제 사실은 뭐 그 전까지는 저는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죠. 가인적으로 면대를 이명박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못 봤죠. 예. 뭐 만나줄 수 이유도 없고 그냥 전부 관리는 김재정 씨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 뭐만 계약서만 이명박 씨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수요가 생기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거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고급화됐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다 명색이 변호사, 검사 뭐 다 아주 판사. 우리나라의 인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아서 변호사도 보통 변호사입니까? 군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예. 최강욱 변호사인데. 그래서 그거를 올리기로 하고 예. 처음에 그 김재정 씨한테 당연히 컨택을 할 수밖에 없죠. 접촉을. 다른 뭐 당장 바로 이명박 씨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묘한 했던 그러한 그 왜 줄당기기 비슷하게 뭐 잘하면은 해줄 수도 있고 뭐 해가 뭐 이제 노도 조건을 아니고 막 예수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얼마간 하는데 저희는 계약 기간도 이제 만기가 돼서 새로 계약도 해야 돼요. 6년이 끝나는 시점이 예. 10월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나 뭐 소위 안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 차려서 계속 그 봄서부터 접촉을 하고 했는데 뚜렷한 답을 안 주죠. 맨날 뭐 와서 뭐 될 듯 말 듯 얘기만 하고 그런데 실은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거에 결국 그렇죠. 저희는 자기는 관리인이죠. 관리인이죠. 어떻게 되면 최종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직접 만나자. MB를 만나자. 만나서 했던 하자. 근데 그 당시에 MB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냥 야인이었습니다. 예, 잘렸어요. 국회의원에서.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그 비서인 수행 비서인 김우중 씨가 있습니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지난번 달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저 계속 청와대까지 쫓아왔다가 그 사람이 김희중 씨. 김희중. 김희중.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알아서 그 양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개인적 MB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날짜를 잡아서 만났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초이 이제 모든 발단이 거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00년. 2000년 한 10월? 5월 정도 되죠. 5월. 5월, 6월 정도입니다. 어디서 그래서- 만나셨나요? 계곡이 안 드셨나요? 아니죠. 저기 개울집 그거 아니야? 사무실 영포 영포 빌딩에 빌딩. 2층에 사무실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자기 예. 사무실. 동아시아 연구소라고는 사무실이 개인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끔 출근을 합니다. 예. 출근한 날 맞춰서 연락 와서 가서 예. 맞춰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온 사연 얘기하고 했더니 제가 이런 거 지구 2층으로 올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음식점을 해서 제 돈을 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얘기 들었다. 밑에 보고를 들었는데 흔쾌히 해라 그러더라고. 지라고. 예. 그래서 뭐 짓는 것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경우는 뭐겠습니까? 계약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장기입니다. 예, 그건 뭐 무슨 인테리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좀 제가 이걸 많이 자금을 들이니까 저도 해소해야 될 적에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안전하게 장기 임대를 주십시오. 한 10년 정도면은 제가 안전하게 하고 뭐 기부 체납을 하든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시라고 하면 제 임대료 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한 번에 장기 임대는 안 된다.
우리 내 어떤 재산 관리 어떤 철칙. 철저하게 그건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 3번 벌써 해서 6년 해왔지 않냐. 이번에도 별일 없으면은 계속 연장돼서 해주겠다. 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한 번에 완샷에 뭐 2년이 넘는 계약은 절대 안 된다. 뭐 그 양반 그 성격을 알면 한 번 딱 후레트게 가지고 그냥 끝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얘기를 뭐 할 저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지도 안 주고. 예, 그럼 할 테면 그렇게 해서 할래만 하고 아니면 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나 6년 동안 계속 연장을 해줬는데 예, 이건 안 해줄 리 없지 않냐. 안 해줬다. 예. 예, 그리고 예. 당신이 나를 못 믿냐? 그렇지. 이런 아 거죠.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래도 그랬다면서요. 공인인데. 예. 아, 예. 그랬다면서요. 예. 내가 세상이 다 아는 공인인데 공인인데. 모든 예. 일은 상식선에서 그렇죠. 처리될 예, 거니까 믿고 예. 해봐라라는 게 예. MB의 워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찜찜하죠. 한 뭐 저 최소한 6년이라도 한 번에 받으면은 안전하게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많잖아요. 정말 예, 이명박 아닙니까? 뭐 그때 막 뭐 성공 신화, 예. 뭐 세러리만의 셀러리맨. 성공 신화, 국회의원 2번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정도를 안 믿습니까? 많잖아요. 그 양반이 한 소리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6년을 그렇게 했고 지금 그 다른 영포 빌딩의 대나무 집이라고 하는 음식점은 지금 10년 이상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고. 대나무집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지 거기 한식집. 예, 거긴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하겠다. 하겠다. 뭐가 지금 문제가 저도 생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6년 동안 그 건물을 임대해서 하실 때 예. 그 매년 임대료를 올려주신 거죠? 2년마다 2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올렸죠. 예. 한 10%, 20%씩 20%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와서 이제 거기까지 면담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고서 해라 딱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뭐 계약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거. 예. 만인이 다 하는 그렇죠. 공인이니까. 네. 그러고서 돌아와서 이제 건물 지을 계획을 해서 한 2-3달 준비해서 예. 8월 15일 날 문 다 닫고 휴 그래서 그때 투자한 게 한 6, 7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체감으로 하면 한 20억 가까이 돼요. 예. 이게 그러면 이미 14년 전인데 20억 가까이 안 되더라도 이 2배 정도 효과는 있으니까 한 12, 3억에서 15억 정도의 체감 효과는 있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한 거지. 네. 예. 지금 뭐 사진 찍어서 지난번에 예. 했다는데 그 애관은 제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예. 남아 있는. 그 전에는 그냥 단층에 슬라브, 예. 그냥 한마디로 가건물 수준의 그런 아, 거였어요. 2층 증축하고 가보시니까 어떻게 예.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최 아, 변호사님? 예, 좋았다니까요. 예. 그 무슨 호텔 연회장처럼 예. 그렇게 만드셨죠. 아, 단체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에는- 예, 2층은 다 뜯으면 한 2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뭐 거기서 검찰총장님도 현해하고 뭐 무슨 뭐 지검장님 그런 거 다 와서 뭐 무슨 모임 있으면 다 하시죠. 그러다가 예. 보니까 2002년 9월 4일자로 예. 내용 증명이 날라. 예. 아, 저희는 설마 아무 소식도 설마 없었어요 그 전에? 아무런 것도 없고 예. 야 설마 하고 새로 밀리신 적도 근데 이제 없죠. 재밌는 게요. 예. 2000년에 10월에 이제 증축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잖아요. 예. 사장님이 다 투자한 돈 아니야? 예. 임대료가 졸지에 2배로 올라가. 그러니까 1,300 얼마, 넓어졌으니까 1,350만 원. 예. 내라. 아, 이걸 당신 돈으로 했으니 이 돈 깔 때까지는 내가 원래 있던 데서 한 해주겠다. 그 650좀 받았으니까 안 해주고. 이렇게 쭉 받아가라. 이게 상도이 상도이. 예. 아, 저도 건물이 있어요. 이게 기본 상도이거든. 이걸 확 벗어나서 1,350인가 2배로 예, 올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 설치료 이런 상상력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돈 예. 버는 거예요. 네. 돈은 그렇게 벌어야지.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2002년 9월 4일 날 내용 증명. 근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죠? 한마디도 없고. 짜장면 먹으러도 안 왔어요? 아니, 전 맨날 김재정이 누구는 오죠. 예. 아, 그리고 그 밥은 돈 낸대요. 아니 그 얘기 좀 공짜로 먹는 거 해주세요. 그 얘기. 예. 밥값은 냈어요? 그 양반들이? 뭐 그런 얘기는 정말 저 잘못 오면은 저거 안 얘기다. 아니요 그냥 팩트니까. 네. 그럼요. 네. 아니 뭐. 돈을 내는데 좀 더 잘해줄 수도 있고. 예. 네, 돈을 안 그렇잖아요. 내고. 아니면 아니, 아예 그냥 안 내는 걸로 알고 먹을 이런 수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와서 비서들이 있죠. 예. 비서들이 그냥 무슨 모임이나 하고
혼자 올 리는 없죠. 그렇죠. 네, 저 김재정 씨는 혼자 와서 각 먹습니다. 아니 근데 비서들이 배가 많이 고팠을 거야. 왜냐하면 밥을 안 비서들이 먹여? 각각 그렇게 가면 몇 인분 안 6명, 시키잖아. 7명 가도 1인분, 2인분밖에 안 시키거든. 그러니까 그분들 다 밖에서 개고기 한 점씩밖에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기 짜장면이라도 가야 돼. 근데 우린- 와갖고 짜장면만 먹겠냐고. 우린 많이 해고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풍부하게. 그러고서 그렇지. 풍부하게. 풍부하게. 계산하면은 그 양반이 계산 안 하고 가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비서나 그쪽에 올리는데 그거 계산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여태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그 정도로 그래서 아 네. 이건 뭐 제가 예나 이런 거는 아니 받으려고 그런 안 하고 거는 아니, 그래야 돈 아니, 번다니까요. 아니 그래야 돈 벌지만 이것은 참 이게 동네 양아치들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동네 양아치들이 예. 그렇게 하지. 양아치는 그렇게 양아치들은 하고 건달들은 건달들은 안 하지. 예. 양아치들이 그렇게 하지. 아 양아치는 그렇게 하는구나. 양아치 그렇게 하고 나하고 홍성에서 같이 산 건달들은 안 그래. 아 품격 있는 건달들. 그 서울시장 나가려고 준비를 할 때 예. 저희 집을 많이 이용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보세요. 2002년 9월 4일이면 서울시장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중국집을 나가라고 할 정도로 이 서울시장 대구도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재밌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궁금하다. 그때는 카드 많이 안 쓰니까 여기는 와꾸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금으로 들어오면. 예?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될 사람들 또 살다 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네. 헌수표가 많아요. 이게 정치인들 이 돈 세탁할 때 어디 가서 하는 줄 아세요? 아 중국집 가세요? 아 중국집 가서 안 해요. 헌수표 갖고 있는 사채업자들한테 가죠. 아니 거기서도 안 합니다. 근거 왜냐면 걔들 언제든지 뒤통수 치니까. 네. 어디서요? 종교단체로 갑니다. 아. 헌금 받은 거랑 바꿔요? 그러면 헌금은 기록이 없잖아요. 네. 거기서 세탁을 하는데 오. 얘는 별거 다 알려주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 역시 법무부 출신이라 다르시네. 확실히. 근데 이 사장님한테 서울시장 선거 때 이 큰 돈 가져왔고 헌수표로 많이 바꿔갔다는 거예요. MB가? 아니, 설마 직접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밑에 직원들이 와서 하다가 그분 했죠. 모르시게 밑에 사람들이. 아 했겠지. 이거 이런 얘기 충성을 처음 하려고. 나오는 얘기인데 언론에 한 번도 이런 얘기 나온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 지난 남아 있는 일이니까. 예. 증빙도 내가 뭐 그거 예를 들어서 수표 뭐 해놨든지 하면 훨씬 더 예. 용했지만 그건 지금 제가 뭐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싶은 얘기고요. 했던 예. 상황이 아니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라 이미 녹음됐기 온 때문에 더 나갑니다. 이게. 아 그래서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중국집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으신 분이 아니고 그러게요. 그 학력의 학벌의 상징 스카이 대학 출신이에요. 하늘대학. 예, 하늘대학.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하신 분이고 경영학 공부하신 분이야. 아 경영학 하시고. 예, 그러다 처음 94년도에 좋은 브랜드가 나와서 손을 댔는데 그때부터 꼬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인 게 아니라 MB를 만나면서 꼬인 거 아닙니까? MB한테 스쳐 지나가도 사망이야. MB하고 맞짱 떠서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 정봉주. 징역 1년으로 선방하시고. 그래서 2004년 그러니까 참 이게 서울시장 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나가라고. 당선되시자마자. 아니 근데 쇠사슬로는 왜 묶어 놓습니까? 아 이제 아니, 그 그 다음, 얘기를- 예, 예. 다음이죠. 예. 예.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건 뭐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예. 하늘이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죠. 그래도 그래서 바로 김재정 쫓아가서 가까우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주 냉랭하게 자기는 모르는 거다. 위에서 오다 떨어져서 한 거다. 그러면서 얘기는 자기들이 쓴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리고 자기가 쓸 다른 용도 그래서 다른 왜 용도. 도대체 이러나 나가려고 했더니 그러냐. 예,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 그리고 계약서에 2년 돼 있으면 나가라는 건 당연한 거지. 이 소리를 합니다. 이 소리를. 네. 뭐 그 소리 나오는 데는 제가 소름 끼치셨겠어요. 예, 거기에 2년으로 돼 있으니까 전후 사정 다 정고 여기 2년으로 돼 있지 않냐. 2년 끝나서 나가라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더라고요. 뭘 지금 와서 나한테 항의하느냐고. 그래서 거기서 뭐 속으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치밀하게 준비된 게 계약 만료가 10월 10일이거든요. 예. 근데 내용 증명이 9월 4일 날 와. 그 30일 전에 내용 증명이 와야 되는 이 법적 과정을 싹 알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예. 그분이 원래 그분은 성품이 이렇게 꼼꼼하니까. 냉랭하신 분이에요. 원래 따뜻했는데 그날만 그러신 거예요. 김재정 씨가 네.
모르죠. 저는 저가로 그 전에도 보셨으니까. 예, 저하고는 계속 냉랭하셨어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었죠. 아니 왜냐면 맨날 와서 짜장면 예, 먹고 그건 그냥 뭐, 가시는 예. 양반이 아, 냉랭할 리가 아니, 없죠. 그건 그 양반은 양반은 아니고. 냈고 냈고.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비서진들. 비서질 그다음에 이제 예. 이 대통령 이렇게 같이 그때 오셔서 무슨 이러고 하고 가면은 그냥 긋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직원들이 이거 예상하고 갔는데 하면은 제가 거 가서 봐도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거는. 그 이제 그런 해서 딱 받고 나서 이제 하늘이 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죠.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거의 뭐 일단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제가 교묘한 이제 아주 기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냐면 그 제도가 그쪽 재산관리 제도가 옛날 조선 말이나 이런 시대 지주제도 소장농 제도하고 지금 전부 다 같은 정도입니다. 자, 그때의 경우가 위에 제일 지주가 있고 그 밑에 마름 있죠. 뭐 집사 내지 마름이 있고 거기 머슴 있고 거기 소장농이 있습니다. 소장농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도대체 이 중간 과정 때문에 누구 지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제도와 똑같습니다. 이 중간에서 자기들하고 저는 어디다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했고 시장님 한 번만 좀 뵙게 해줘라. 그렇죠. 그 찾아가려고 뭐 수없이 가서 두드렸습니다 문을. 근데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뭐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바쁜 분이 너 만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제일 원통이 터지는 게 그때 가스통이라도 들고 시장실 앞에가 들어놓았어야 된 건데 그걸 내가 지금 그냥 너무 저가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럼 뭐 그 사람은 들어놓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무슨 정말 잘못하면 뭐 경비원한테 뛰밀려 나오게 되겠으면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뭐 읍소도 하고 버티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다가 예. 1년이 되는 2003년 그 10월, 시점에 10월 달에 제가 이제 완전히 고갈이 다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치고 모든 게 이제 악화돼 가지고요. 상황이. 자, 그러니까 뭐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안 그렇죠. 됐었고. 그리고 이 중국집은 이제 보통 재료상에다가 재료를 대놓고 쓰는데 이 돈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냥 외상으로 써. 근데 이제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부터는 재료상들이 현찰박치기예요. 뛰니까 다. 달라. 돈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막혀버려. 저도 한번 망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제가 건물을 지을 때 거의 반 이상을 사채로 끌어온 사채로 제 아는 쪽에서 끌어들인 겁니다. 제가 무슨 한 번에 그 돈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이제 몰린다 하니까 이 뭐 와서 돈 내놔 빨리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 끝나면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유일한 내 터전인데 이게 해소되고 내가 그거 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엄청난 그 사람들도 투자한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정신 없지 뭐.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녁에면은 와서 매상 카운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매상 가져가겠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되니까 나 이제 뭐 이거 없어지면 개털인 걸 알으니까 내 사정. 난 그거가 온통 저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시달린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가보면은 무슨 경우라는데 계약이 없는 무계약이죠. 계약이 없이 진행이 계속 간 거죠. 안 해주니까. 또 하나 이제 기가 막힌 거는 1월 그 다음에 그럼 2003년이죠. 2003년. 1월부터 제가 임대료를 갖다 줘도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거기 그 사무실에서 김재정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명분을 쌓는 거네. 계약이 없는데 무슨 임대료를 받느냐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저희는 가깝기 때문에 임대료를 뭐 봉투에다 넣어서 가져가는데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먼저 나중에 저도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안 받겠다는데 하고서 이제 안 내게 그렇게 해서 1년을 이제 거의 버텨온 겁니다. 버텨오고 10월에 그 문을 잠근 건 언제 잠근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이제 어려워져서 직원들 급여를 밀렸습니다. 딱 이틀을 밀리면은 그 영업이 안 됩니다. 거기 영업 일을 안 하니까 특히 그 중국 사람들 주방에서 딱 월급 안 주면 하루만 안 주면은 바로 다 놓습니다. 칼 뭐 프라이팬 놓고 음식이 안 나오면 음식점은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한으로 몰린 거죠. 뭐 어떻게 그 한 월급 한 달치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딱 멈추면서 영업이 그냥 임시 휴업 상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직원들이 움직이질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폐쇄된 것도 아니고 문은 열려 있는데 직원들만 나와서 저들끼리 그냥 웅성거리고 돈 월급 안 준다 그러고서 저도 그때부터 업장에도 가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하여튼 사람들이 되게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장사가 잘 되던 데인데 그걸 그 상황 알고 계시네. 그렇죠. 갑자기 그게 안 하고 망하는 거야 집이.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은 막 추측을 했죠. 이게 사장님이 무슨 어디 가서 노름을 하셨나 보다. 딴 데로 이게 돈이 샜나 보다. 이게 여기가 망할 수가 없는 데인데. 그렇지. 그렇더라고 장소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열흘간 막 이렇게 웅성하고 근데 저는 거기에 뭐 가면은 다 막 빚쟁이들 또는 납품업자들이 죽치고서 재료상들이 뭐 하니까 그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 달라고 막 아우성치지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근처에 제 업장도 잘 못 가고 저는 밖에서 돈 준비하고 어떤 사업 사태 수습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열흘 10월 11월 1일 날에 문이 잠겼습니다. 그거는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받고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금지 가처분을 받아서 쇠사슬로 문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고서 그 일반적인 얘기는 거기다 뭐 저도 정확히 못 봤는데 나머지 그 얘기가 뭐 출입금지 가처분이 났다. 출입금지. 그러고서 그 쇠사슬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상황이 그러고 직원들은 이거 뭐 큰일 났다 막 그냥 법원에서 저기 떨어졌다고 하니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싹 거기 이제 발길을 끊고 이 집은 끝났다. 이제 뭐 사장도 지금 느닷없이 망해버린 출입금지 가처분이 났던가요 실제로? 안 났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고서 저거를 쇠사슬로 다 봉함. 그거는 뭐 이번 증인이 많은 사람이 이번에 저기에 써도 냈고 보기도 하고. 그럼 범죄야 범죄. 업무방해죄. 근데 이제 이미 세월이 그때 당시에 좀 친한 변호사들도 있고 그랬으면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단골들도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 알레 이제 워낙 그 상황이 한마디로 우선 당장 눈앞에 수습을 해야 되고 멘붕이셨나 봐요. 그리고 멘붕이죠. 그리고 이게 음식점을 하다가 한번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다가 사채업자들 오죠. 재료상들 와갖고 아각거리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업원들 또 진짜 아까 그리고 외국 중국인 종업원들을 많이 썼는데 하도 한국 사람들 불신하고 하루만 월급이 안 나도 일을 안 해요. 칼판 다 내놓고 후라이판 내려놓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 장사를 못 해. 그럼 미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그러고 근데 저는 제일 급한 게 이제 월급을 못 주니까 형사 또 사건에 몰리지 않습니까? 임금 체불로. 그러니까 그거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우선 저 형사도 면하고 해서 다른 친척 집에서 급전 빌려다가 직원들 다 임금 처분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직원들은 막 이제 가서 고발하겠다고 그때 막 한 30명이 몰려서 가려고 하다가 처리하고 나니까 다 바꾸서 끝이다. 이제 희대등은 이거로 끝이고 자기들은 각자 갈고 그래서 다 이제 완전 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음식점을 할래도 그래갖고 이제 완전 그때 이제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그쪽에서 이제 협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을 그러고서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떻게 또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점유이전 가처분을 딱 해놓고 요지부동이죠. 이거 뭐 넘길 리가 없죠. 이미 그런 저거로 다 한 건데 아시다시피 법률을 하시면 알지만 점유이전 가처분이 금지 가처분이 명도 소송하기 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딴 사람한테 못 넘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넘겨줄 리가 없죠.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면은 영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만 끌어들여도 되고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있고 다 시스템이 있는데 수십억을 끌여도 그때는 안 됐던 게 이미 네. 내쫓으려고 딱 작전이 예.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이제 어떻게 어찌할 바 없으니까 12월 25일 날 협상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 전에이죠. 벌써 12월 초에 12월 초에 좀 보자고 해서 저 누굴 만나죠. MB가 아니죠. 김재정을 만났더니 정말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정말 코너에 몰린 놈한테 당근을 주는 거죠.
뭐냐면 알고 재산 알고 완전히 전 알거지 되고 지금 산마저 가족도 다 완전히 뿔뿔이 뭐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가 된 사람이니까 그걸 딱 알고 있고 오더니 뭐냐면은 이제 적절하게 이때 구슬러서 협상을 하면은 돈 조금 주면은 명도 소송에는 아무런 것이 물러날 수 있다는 걸 이미 간파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 예.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 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적절하게 돈을 1억 보상해 5천 줄 테니까. 1억 5천? 예, 1억 5천. 그러니까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아무런 저거 말썽 없이 조용해 합의서 쓰고 끝내자.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꼬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사장님 심정을 반추해 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예. 그것도 아무것도 안 주는 거고 그걸 예. 안 준다고 그러는 거고 그거 해야만 저는 당정 정말 심한 표현으로 금한덩이하고 고구마 한 덩이로 바꿔야 될 처지였습니다. 네. 우선 살고 가족도 생계를 살아야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급한 게 쪼이지 않습니까? 그 저 임금 주려고 예. 친척 그 막 급히 선거해서 그런 거는 안 갚으면은 그쪽도 다 지금 망하게 생겼고 막 무너지고 그때 뭐 자제분들은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아니었어요? 사제 딸 하나 하나. 중학교 네. 2학년이었습니다. 아유, 어린애가.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어요. 하겠다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거기서 모르지만 보이셨구나. 네.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건물 명도하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 임차인으로 그냥 일단 건물 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잡고 있어도 명도 소송을 내가 하면은 당하면은 내가 그걸 그냥 맞닥뜨릴 쫓겨나는 거니까. 방법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해서 단 얼마라도 우선 봐서 현실을 모면해야 되는 게 최선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러나 내심 그래도 건물은 내가 진 건데 이거에 대한 권리는 나는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지 얕은 않는다. 지식이지만 이건 내가 거의 원시 취득한 거고 똑같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든 내가 지금 내가 돈 들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엿한 그런 감은 있었지만 그걸 쓰셨어야 되는데 예. 안 써서. 그러나 감은 어쩔 수 없다 일단은 그러고서 억세 받아들였는데 12월 25일 날 예. 24일 날 저녁에 합의서를 쓰자고. 물건 다 빼고. 그리고 25일 날 빼고 돈 주겠다고 그렇게 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서 각서 예. 쓴 게 이번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예.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네.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네. 그 합의서 쓴 걸. 그렇게 해서 24일 날 쓰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거기다가 김재정이가 나한테 1억 5천을 준다는 각서를 씁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나중에 분명히 그걸 이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명박 씨가 주는 게 아니고 김재정 이름으로 김재정이 주는 거로 썼습니다. 이 건물을 비우면은 1억 5천인데 그 중에 다 저거 빼고 뭐 수도세, 전기세 밀린 거 빼고 1억 3,300인가를 준다고 그거 띄고. 다 떼었습니다. 예. 그러고서 그래서 그 각서 받고 저는 합의서 쓰고 그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 물건을 치우라고 해서 물건 치우고 그 다음 날 저녁에 그 약속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일단 거기하고는 그거로 이제 일단 실제 명도 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명도 한 꼴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저는 지금 조금 이제 나중에 법률 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은 정말 잘 못하신 건 정말 맞아요. 못하신 예.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갖고 이제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중국집을 다른 거로 쓴다 그러고 다른 걸 안 써요. 그걸 계속 하더구만요. 김재정 부부가. 거기가 이름이 자꾸 바뀌었어요. 예. 그죠? 하나님 계실 때는 한 이름으로 예, 오랬는데. 예. 시대 등에서 이제 강의제로 바뀌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집 그 오너 사장이 김재정 씨의 부인 명의로 해갖고 한 3년 장사해요. 아니 딴 거 한다면서요. 딴 거 한다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전엔 짜장면 팔았는데 이제 간짜장만 팔겠다.
아이 진짜 씨. 그렇습니다. 그럼 한 그리고 3년을 했다 더 그러죠. 중요한 건 예. 우리 종업원이 반 이상이 거기 가서 다시 일을 합니다.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도 죽을 형편이니까. 예. 아니 뭐 오라 그러면 가서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뭐 월급 거죠.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 원망할 생각 예.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한마디로 이거는 치졸하고 그냥 뺏은 거예요, 그냥. 도덕적 이건 뭐 얘기가 됩니까? 그다 그 옛날 구슬러서 다시 오라고 만약 사장님이 증축을 하지 않고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으면 안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증축을 예. 하는 거 나니까 예. 번듯하거든. 네.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예, 괜찮거든. 저 뺏어서 하면 예. 더 낫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라고 추측을 해야죠. 예, 나머지 추측을 한 거지 그렇지. 당신 위험했어. 예. 아유 막 지금 떨려 죽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잘 거는 아저씨예요 엠비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요. 제가 감옥 한번 갔다 왔잖아. 그리고 이제 딴 3년 사람들한테 넘어갔으면 권리금을 수억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요. 사실은. 예, 예. 그 자리가 되게 근데 이게 유명한 적이기 그게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이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을 떠나서 보통 이렇게 우리 그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다 쫓겨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상가 쫓겨나다 임대차. 보면 참 예. 진짜 너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상가 임대차법에 의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라고 네. 주장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네. 그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자 엄격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주장하시는 분인데 MB가 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3년 동안 장사를 하고 넘겨요 또. 넘기는데 권리금을 받고 넘겨. 근데 자기가 봤어. 아니, 작은 음식점들도 일반적으로 왜 그런 고통들을 겪으시잖아요. 장사 잘 되면 주인이 하겠다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나가라 그러고 아니 근데 권리금 다시 한두 달 있다가 또 내줘요. 권리금 그렇죠. 받고. 자기가 하면 안 되거든 잘. 네. 또 권리금 받으면서 넘기고. 근데 이제 주인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명도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렇죠. 권리금 아니고 명도 비용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사장님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세입자들 상가 임대 그 한 사람들 임차한 사람인가요? 예, 이 사람들이 늘상 겪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3년 뒤에 예. 눈물 나는 일이 많죠. 넘기면서 예,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고 다 이제 고담서부터는 들은 얘기죠. 저 듣고 거기 진행된 얘기지. 예. 지금서부터는 그거를 제가 저 경험한 팩트가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아니 장사한 건 맞잖아요. 김대중 씨 맞습니다. 부인이. 예, 하고 그거 맞고 그다음에 대명주라는 이름으로 3년 후에 이제 그 넘기 그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명주 때부터는 딴 사람이. 예, 다른 사람. 네. 그다음에 대명주 다음에 지금 이제 타워 타워 차이. 차이가 이렇게 예, 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근데 저 바로 넘길 때 권리금 받았다라고 하는 예, 것도 소리도 이제 주변에서 주위에서 들은 거고. 그 어깨에서 예. 떠도는 얘기를 몇 제가- 년씩 하고 빠진 거예요 거기는? 강희제 몇 년? 강희재가 한 3년 하고 김대중 씨 대명주는- 부인이 한 3년 예, 했고 예, 그 대명주는- 대통령 저 선거 직전에 그만둔 겁니다. 아. 그래서 2006년도에. 예, 예,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욕심이 났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려고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부담돼.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을 빼는 거죠 거기서. 네. 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냥. 이건 안 위험하지. 예. 그럼요. 이건 발언은 삼가하게 돼. 아니 저는 지금 자기 검열. 예. 나름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 지금 오늘 풀렸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바뀌나 궁금했거든 사실은. 네. 이름도 자꾸 바뀌고 네.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이런 무슨 소개 책자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랬잖아요. 예. 거기는. 그런데 그리고 사장님은 2002년이에요, 2003년이에요. 예. 이 대한민국의 환멸을 느끼고 예.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환멸보다도요. 예. 여기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없고 빚쟁이들. 예, 빚쟁이들 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완전히 그렇지 아직 정산 안 된 것도 있고 아직도요? 돈도 없고 그렇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당시에 빌린 거 제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서 자기 땅 맡겨주고 보증 쓴 거 아직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못 갖고 그것도 있고 그때 뭐 그런 거에다가 소소한 거고 그러니까 그 빚 갚으려고 사장님이 지금 투잡을 뛰어요. 어떤 지금도. 오전에 그 어디 나가서 이제 또 박봉으로 좀 일을 하고 네. 그다음 또 저녁에는 우리가 술 먹으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을 하세요. 대리운전?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아이고. 뭐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요. 예. 우선 살고 무슨 뭐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사장님 출신 대학 들으면 여기 청취자들 깜짝 놀래. 몇 년 계시다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지. 한 9년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갔는데요. 그 안에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집사람이 지금 올해 50인데 그 전에 지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화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그렇죠. 갈 때부터 이제 화병을- 벌써 뭐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화병을 얻으신 거죠. 했던 기본 병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합병이 나오면서 결국은 바로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거의 중병 정도로 걸리면서 인도네시아를 가서 예. 그래서 손을 뭐 완전히 이제 저는 정말 이제 가족까지 더군다나 식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말로 거기 밥 벌어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처지가 돼서 결국은 거기서 조금 버티고 집 돈을 벌어야 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벌 길도 없고 거기에 마침 어떤 경우로 해서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집사람 친척이 있어서 거길 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가서 한 2, 3년 견디다가 안 되고 결국은 거기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한국에 나왔습니다. 집사람만 혼자. 우리 딸애도 그때 같이 쫓아 나왔고 저만 거기에 남아서 온갖 일을 다 해서 돈을 하루에 한 달에 3,000불에서 5,000불은 벌어서 한국에 보내야 여기서 치료를 하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올래도 올 수도 없었고 여기 오면 당장 돈을 벌 데도 없으니까 거기서 온갖 정말로 뭐 투잡, 쓰리잡, 포잡 뛰어서 있는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국에 보냈죠. 근데 뭐 이미 몸은 다 망가져서 살릴 방법은 없었고 사모님을 네, 이미 결정이 한 2, 3년 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다만 어떻게라도 오래 살게 하는 게 제 도리 아닙니까? 연명이라도 시켜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결국 2년 조금 더 된 전에 이제 결국은 갔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뭐 있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뭐 어떻게든지 한국에 와야 되겠고 딸도 한국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들어온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낸 게 이제 MB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내셨더라고요. 작년이죠. 네.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내고 기다리고 계셨던 엄두 거죠. 할 수가 없었죠. 사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엄두를 못 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경우에 물론 민사소송이지만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 뭐 서슬퍼런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죠. 1심도 거의 최 변호사님 1심도 거의 맥없이 끝났는데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뭐 승산 가능성이 뭐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법 위에 국민 감정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황당한 것은 지금도 그때 사장님이 해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쓰고 있다면서요. 지금도 뭐 거의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재단법인 말씀을 1000개가 임대해가지고. 임대가 아니고 지금 이제 1000개로 넘어갔지. 넘어갔죠. 예. 거기다 헌납하시면서. 헌납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작년 그 과정을 잠깐 말씀.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걸 저 MB한테 보냅니다. 소위 말해서 진정서 비슷한 경우를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재작년. 퇴임하신 뒤에 작년에. 작년에요.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이런 일을 저의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알죠. 그 주인은. 그러니까 그러나 재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나 재임 중에 모르셨을 수도 있다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의상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지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 가져가고 파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재산 제 가족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현재 어떤 재산 증식에 귀하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정말로 어여삐 보셔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처음에 했다 하신 거죠. 그죠.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우선 그거부터 하고 그런 그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 보내고 그 다음에 답이 안 오길래 이제 그 다음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도 조정 신청부터 하자. 왜냐하면 또 오픈해서 소송으로
하면은 떠들 수도 있고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이게 그래도 일국의 이제 국가 원수를 지냈는데 그래서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네, 그래서 또 저 했는데 조정을 이제 냈는데 조정 신청서 뭐 보셨겠지만 잘 뭐 딱 첫 번에 조정 나갔는데 그쪽 변호사가 나와서 딱 5분도 안 되고 조정 안 받습니다. 끝냅시다 하고 딱 그냥 정식 재판을 하자고. 예, 그러고서 딱 끝입니다. 그리고 공무법인 발언이에요. 예. 발언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은 항상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법인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재판 3번 열리고 4번째 결심이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재판 과정에 제가 이제 변호사분을 한 분을 이제 소위 좀 어려워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나중에 성공보수를 사례를 해서 부탁을 해서 아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상견례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모여서 이쪽 저거서 뭐가 이렇게 하고서 딱 끝났습니다. 두 번째 증인 그 건축을 진 증인 제가 친구가 졌는데 2층 올린 분. 예, 그 양반 가서 증인 10분간 하고 저쪽 상대편에서는 아무런 반대 신문도 안 합니다. 우리 신문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사이동으로. 또 다른 재판관이 와서 이번에는 우리 거기서 오랫동안 끝까지 일한 그 옛날서부터 있었던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업 이사였는데 그 양반이 또 증인으로 나가서 마지막 합니다. 그것도 한 10분 그냥 한 10여 분 딱 하고서는 그 다음에 결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20일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축구 경기에서 뭐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업사이드 반칙을 하고서 골을 넣었는데 다 관중도 또 이쪽 편 선수도 이거는 반칙이고 업사이드다 하고서 골이 들어갔는데 심판만 딱 그냥 외면하고 이건 정식 골이다 라고 하는 같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 도대체가 무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는 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아직 못 받으셨죠? 선고만 받으셨고. 못 받았는데 송달이 안 됐죠. 대충은 다 그 내용을 이제 입수했죠. 다 이제 언론사에서 다 내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참 쪽팔리지 않나? 이게 법적으로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그 자이드 환경상 탄 것도 어디 쓰지 못해갖고 아직 갖고 있다며 6억. 한 5억 5천 되는 거. 원래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뺏어가지고 100마리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하여튼 법률적으로 지금 사장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많고 주장하실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억울하시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흐르고 예전에 이제 명쾌하게 그 서류 정리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불리한 상황에 처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 제가 감히 드리면은 좀 그러겠지만 저도 좀 법을 뭐 정확히 전공을 안 했지만 이런 걸 해가면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무슨 민법 백사조도 폭리행위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나온 게 3가지로 요점이 판결 요번 요지가 요점입니다. 첫째는 구두 장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고 간 얘기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당시 1억 3천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증축 부분의 비용에 대한 언급 없이 합의했으니까 권리를 포기한 거로 그렇게 지금 보인다. 어떤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은 증축 비용이 상당히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게 그건 소위 합의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쪽에서 MB 측에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어떤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간 증빙이 없다. 우리 쪽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몰아서 이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다 증거가 없다라는 뚜렷한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지금서부터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경우 일본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하고 MB 단둘이서 한 얘기입니다. 예.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녹음도 안 되고. 그럼 2심에서 예. MB를 증인을 신청하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둘이 상반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둘만 한 얘기. 그거 없이는 건물을 안 졌지 않겠습니까? 누가 얘기해도 그 양반 허락 없이 제가 건물을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자 나오셔서 그럼 저 그때 나눠서 약속한 얘기를 법정에서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 나머지 지금 아니라고 그냥 변호사 누구 나와서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걸 듣고 그게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나는 지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 하신 분이 신의라도 이 얘기는 과연 예. 자기 제가 그거를 저도 뭐 아까 했지만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한 놈인데 그걸 2년을 해서 거기 2년하고 딱 끝나고 나가겠다고 만일 얘기가 됐으면 제가 거기다가 6억이고 7억이고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의 바보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장님 그거 잘 알겠고요. 네. 최 변호사님 뭐 해주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변호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이게 그냥 여기서 이제 포기하실 일은 아니고요. 충분히 예. 소송을 통해서 더 주장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서로 믿고 굳이 그거를 문서화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일종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요. 상대방이 일반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당신이 그때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세상이 다 알아보는 공인이고 다 유명하신 분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예. 근데 이제 예. 그거를 네. 어떻게 입증을 하냐? 법정은 그걸 용납을 안 하죠. 그게 문제죠. 이제 항상 예를 들면 증거재판.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왜 그 의문사로 돌아가는 분들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해가지고 다 왜 확인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손해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판판이 다 소멸시효로 깨져요. 너무 지났다. 그러고서 왜 그때 안 했냐? 지금 이것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이게 그 예. 법원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 왜 그때 안 했냐? 그러면 아니 그때 군사 독재 시절에 그거를 문제 제기하면 내가 끌려가서 치도권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적인 상황일 뿐이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신이 할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법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형식 논리 내지는 상황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한 쪽에서도 왜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썼을지는 저는 뭐 충분히 짐작은 가는데 사실은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 이면에 놓여 있는 진실이나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상가임대차 관련해서 경제적 약자가 예.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경우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 그 식당은 되게 크고 유명하고 아주 좋은 데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원래 돈도 많으신 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하고 잘 되는 식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뒷면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진짜 속상하고 안타깝고 예. 사장님 저희가 그 내용 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까지 해갖고 이런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 재판 과정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아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뭐 완전히 가정도 그러고 사모님도 또 그 고인이 되시고 여러 가지 뭐 속상한 사정이 많이 있고. 저는 에휴. 이미 그건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예. 제 인생도 상당 부분 망가졌고 그거로서는 저거 지금 돈을 설사 좀 뭐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큰 어떤 뭐 저 배상이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대로 정말로 이건 사회 형평 정의상 예. 이런 경우로 된다는 건 저로서는 참 정말로 이 힘없고 약자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이런 경우는 정말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생각에서 좀 예. 법원에서 그래도 이 뒤에 그런 법리 정말 이런 거 정말 제가 분명히
그때 바보스럽고 무식하고 또는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궁박하고 이거를 실제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런 틈에도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제 재산이 지금 현재도 예. 그 건물에 가 있고 또 지금 청계재단 그거에 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많잖아. 요번도 절대 건물 지은 거는 부정도 안 하고 돈 뭐 이런 거는 그런데 부당이익이 아니라니 그쪽은 저기 돈 한 푼 손 하나 정말 땀은 이론 한 장 안 집어넣고서 해놓고서 지금 드는데 그리고 임대료가 배 이상을 지금 올려서 10년 이상을 받고 있고 어떻게 이게 부당이익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데 그렇다고 뭐 정말로 법에 아니면 뭐가 지금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MB를 너무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어떤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성공 신화 뭐 엄청났습니다. 책도 몇 권 나오시고 나고 그러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건의 전모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렇습니다.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MB의 본질을 아는 데는 참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설마 뭐 그분이 그러셨겠어요. 김재정 씨가 또 그랬겠지. 라고 추측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참. MB 짱깨집 탈취 사건인지 뭐 강탈 사건인지 마치겠습니다. 쓰라리 속이 쓰리네요. 마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헤쳐먹지 좀 마. 처음부터 너의 것도 아니었잖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 들통날 거야. 그 언제까지나 네가 승자인 줄 아니. 제발 그런 거짓 좀 늘어놓지 마. 어차피 어느 누구도 믿질 않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넌 쫓겨날 거야. 그동안 참 세월 좋았지. 전능하신 국민